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건 여러 차례 뉴스파이터 통해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요, 상황이 더욱 심각해 보입니다. 홍순변 아나운서. 네, 지난 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전남 나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네. 보호 관찰을 받고 있었던 50대 남성이 사라집니다. 어허. 다행히 남성이 이 전자 발찌를 차고 있어서 위치를 추적해 보는데 이상하게 위치가 추적이 안 됩니다. 왜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파악을 네. 하려고 병원 인근을 살펴보는데 어허. 병원 인근에 벽돌 2장과 부서진 전자 발찌가 발견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 남성이 전자발찌를 어떻게든 부수고 네. 인근의 산으로 도망간 건 확실한데 과연 그것을 이 벽돌로 부쉈는지 이것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김복준 의원께 이거 하나 짧게 여쭤봐야 될 거예요. 이게 전자발찌가 벽돌로 지금 이게 훼손하면 부서질 수 있어요? 네, 저는 이거 이해 안 가요. 어허. 발목에 부착되어 있는 이렇게 이를테면 부착이 돼 있는데 네. 이걸 벽돌로 무슨 재주로 끊습니까? 이게 재질이 생각보다는 자기 몸이 다칠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벽돌로 잘랐다는 거는 타당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네. 이거는 나중에 이 사람이 검거되고 나면 다시 한번 정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위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 전지가위요. 네. 이런 게 아니면 벽돌을 때려가지고 한다 그러면 자기 그 다리에 손상이 엄청나게 많이 갈 텐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네. 현재 지금 이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은 이 강력한 가위로도 잘리지 않는 그런 강력한 전자발찌가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국 곳곳에 보급되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은데 근데 홍수민 아나운서 지금 정황상 보면은 아직 나중에 이걸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벽돌이 그 전자발찌 훼손된 전자발찌 옆에 있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대체 어디로 간 거예요? 일단 이 병원 인근에 CCTV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모습이 찍혔습니다. 네. 이 남성이 숲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찍혔는데 당시 남성이 인상착의를 살펴보니까 일단 보시는 것처럼 병원 옷 바지를 입고 있었고요. 상의는 체크무늬 윗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계열의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요. 이 상태로 이제 숲속으로 도망간 거죠. 이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이 뒷산으로 이 도주를 하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그런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는데 근데 김복준 의원님 이 남성이 보호관찰소에 있었고 이 정신병원에서 보호관찰 중이었다는데 대체 이 남성의 구체적인 신원 정체는 뭡니까? 이 사람은 그 98년도 12월 그 겨울에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던 탈북자입니다. 탈북자예요? 그리고 한 2년 남짓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탈북한 이후에 이제 하나원이라든지 거쳤겠죠. 그리고 교육을 받고 이제 우리 국민이 됐는데 2000년도 6월경에 북한에 있는 자신의 아내를 데려오겠다고 하면서 다시 또 북한으로 재입국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그 수용소에 수감되기도 했다가 다시 또 탈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들어왔는데 2004년경에 이제 여기 이복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쪽에. 이복 동생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복 동생을 흉기로 찌르는 바람에 이제 그 징역형을 받았어요. 3년 징역형을 3년 징역형을 받고 그 당시에 이제 망상장애 어떤 정신질환이 있다 해가지고 치료감호도 10년을 같이 처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치료감호소에서 징역을 마치고 난 이후에 치료감호소에서 이 10년 남짓 그 수감돼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호전되지가 않으니까 치료감호소에서 나와가지고 민간이 운영하는 나주에 있는 이 정신 관련 병원에 있다가 요번에 이렇게 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은 탈북자 지금 정보가 하나씩 나오고 있네요. 탈북자 출신 1998년 12월에 탈북해서 한국에 왔었고 그런데 2000년 6월에 재입국한다.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 믿어집니까? 지금 최근에 임지연이라는 사람, 임지연 씨가 재입국하면서 탈북자들이 재입국하는 과정이 너무 혹시 쉬운 거 아니냐? 그리고 그 관리가 너무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런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글쎄요. 이인철 변호사님, 북한을 이렇게 탈북자가
제집 드나들듯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의문입니다. 이건 뭐 통일된 것도 아닌데 벌써 그냥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지금 탈북자가 3만 명이 넘고요. 그렇죠. 그중에 지금 3% 이상이 소재 불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이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뭐 북한에서는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처럼 되는 게 아니라 네. 이 자본주의 남한 사회에서 그 적응하려면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렇죠.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네. 쉽지가 않거든요. 아하. 그래서 일부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뭐 유흥업소에 간다든지 네. 남성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좀 허드렛 일을 한다든지 네. 그래서 이 남한 사회 회의를 느껴가지고 다시 북한에 가고 싶다 아하. 이런 사람이 좀 있으니까 네. 어쨌든 북한 사람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법적으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탈북한 사람을 좀 대한민국 사회에 적착할 수 있도록 네.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남성, 탈북 남성이고요. 기본적인 정보는요. 그리고 이 죄를 저질렀어요. 이 의붓 동생을 살해하려는 혐의로 2004년에 징역 3년과 치료감옥 10년. 근데 전자발찌도 그 강력 범죄 때문에 차고 있었고, 그러면 왜 정신병원에 있었냐? 북한 관련한 망상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었다는데, 최명규 원장님, 북한 관련한 망상질환, 그러면 북한을 뭐 동경했거나 북한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 생각에는 피해망상이 아마 있을 가능성이 있어 갖고요. 네. 피해망상이 본인을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북한에 있을 때는 피해망상이 있기 때문에 북한을 벗어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대한민국에 오더라도 피해망상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북한에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북한에 가게 되더라도 피해망상이 안 사라지면 또다시 이쪽으로 오겠죠. 아하. 그러나 이제 가장 염려가 되는 점은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탈출을 했으니까 아마 네. 약을 갖다 안 먹게 되겠지요. 네. 그럼 약을 안 먹게 되다가 보면 조금씩 망상이 심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가장 이 사람이 가게 될 경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가족일 거예요. 네. 왜냐하게 되면 결국은 살인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네. 아마 망상이 되살아나게 되면은 그 살인을 갖다 완수하려고 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경로를 추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과거 피해를 갖다 입었을 수 있는 사람들의 주위에 네. 철저하게 경비라는 게 중요하고요. 아하. 또 두 번째는 망상이 더 심해지게 되면은 네. 행동 패턴은 반복되기 때문에 또 북한에 가고자 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직접 직접 뭐 본인의 발로 가려고 하든 네. 어느 경로를 선택하든지 간에 네. 이분이 북한에 가기 위해서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 미리 알아놔서 연락을 네. 하도록 경찰에도 조처를 취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네. 지금 이 남성이요. 지난 1일입니다. 지난 1일 나주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서 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지 오늘로 꼭 나흘째가 되고 있는데 지금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에서도 이 남성을 찾기 위해서 지금 백방으로 분주할 텐데 일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장치를 이렇게 찾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런 자리에 벽돌이 2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벽돌 2개를 가지고 이렇게 이용해서 그 부분을 부착 장치 자체를 좀 무력화시켰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정밀 감식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해당 기관을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살인 미수란 그런 범죄력을 가지고 있고 망상 또 조현병을 이렇게 앓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탈출한 이후로 지금 약을 먹지 않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그런 이유로 이게 추가적으로 발병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돌출 행동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이제 혹시 2차적인 범죄로 벌어질까 봐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죠. 김복준 의원님,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요. 예. 이 최근에 주차장, 골프 연습장, 주차장 분야자 납치 김일곤 사건, 김일곤. 예. 그걸 보면요. 이 전혀 엉뚱한 곳에서 범이 잡히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대를 수색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장 우려되는 점은 뭘까요? 일단은 경찰이 지금 신경 쓰는 거는 살인 미수에 그쳤잖아요. 의붓동생 흉기로 찔렸던 그 의붓동생에 대한 신변보호 철저히 해야 될 거예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완수하려고 덤빌지도 모르고 두 번째는 탈북을 아마 이 사람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방법, 그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이 사람 입장에서 탈북일 겁니다. 여기서 처벌 안 받고 가려면. 그래서 의붓동생 그 신변 보호하는 거, 그다음에 탈북 노트를 개척하려고 덤빌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지금 현재 그 나주에 있는 그 정신병원 뒷산으로 올라갔다고 지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의외로 지금 한여름이라 그 뒷산이 굉장히 우거져 있다고 그래요.
제가 좀 조금 알아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수색하는데 상당히 좀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통제해가지고 네. 이 사람의 어떤 동선을 묶어놓는데 경찰이 좀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복중 의원님,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탈출을 할 때 뭐 옷이랑 핸드폰을 다 병원에 놓고 갔다고 하거든요. 나중에 연고도 없는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럼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산에서 내려온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가면 헌옷 같은 데 넣는 함이 있어요. 네. 이런 데서 이제 옷을 갈아입을 환복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공용주택에 어떤 네. 그 헌옷 같은 거 수집하는 곳 네. 이런 데도 경찰이 좀 시중에서 비상 배치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호관찰소 측이 우려하는 대로 지금 살인 미수라는 강력 범죄 전과자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망상,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 지금 그 약을 지금 현재 먹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2, 제3의 범죄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이 남성 행적 찾아내서 검거하는데 주력을 해야지 국민 불안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